근데 네. 소주에 알코올이 들어가잖아요. 소주로 가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진짜 효과 있는 거예요, 원장님? 시대 이제 학생 때 술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발치해서 술 못 먹어요. 그럼 선배들이 야 소주로 소독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실 원장님, 치과 의사의 시선으로 음식을 바라보실 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이렇게 좀 나눠서 바라보시나요? 그럼요. 이 음식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환자를 보면서 저에게 트라우마를 준 음식들도 사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또 잇몸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어떤 음식을 바라볼 때 이 음식은 잇몸을 좀 좋게 하겠는데 아니면 이 음식은 잇몸에는 조금 안 좋겠는데 이렇게 봐지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잇몸병이 그러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잇몸병이라는 건 치아 뿌리를 싸고 있는 잇몸뼈가 주저앉는 걸 보통 잇몸병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젊은 분들에게 잇몸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관리가 안 되고 치태, 치석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었을 때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면서 결국 그 염증이 하방에 있는 뼈까지 누기게 되는 게 바로 잇몸병인데요. 보통 20대보다는 30대 후반, 40대 분들에게 호발을 하는데 그 시작은 20대부터 관리가 안 되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잇몸병이 보통 생기면은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 처음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가 약간 시큰시큰하다, 씹기가 힘들다, 치아에 힘이 안 들어간다 등등 그걸 병원에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미묘한 증상들이 보통 생기기 때문에 조금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잇몸병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뼈가 녹게 되면 처음에는 미묘한 불편함이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 치아가 흔들흔들하게 되고 결국 이를 빼게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잇몸 관리를 필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음식이 잇몸병을 일으킨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염증을 좀 더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많이 단 음식이에요. 보통 단 음식은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서 염증 반응이 좀 더 올라간다라는 연구들을 본다면 잇몸 염증도 결과적으로 단 음식에 의한 방화산화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 음식들은 잇몸 건강에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최근 1, 2년 사이에 유행했던 저희 애들도 엄청 좋아했던 탕후루 같은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탕후루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좋아할 만한 이유는 있던데 이걸 먹으면서 충치도 걱정이지만 그 단단한 껍질 때문에 잇몸이 안 좋으시거나 좀 부어있는 분들은 그 딱딱한 조각에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2년 전에 탕후루 한참 유행할 때 저희 병원에 이런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보통 탕후루 먹고 충치가 많이 생겨서 환자분들 늘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장 눈에 보인 거는 인내이나 금리 이런 거 빠져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 빠져서 다시 하러 오신 분들이 꽤 있었죠. 저는 또 요즘 느끼는 게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편의점에서 젤리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느끼거든요. 젤리 드시면서 치아가 금리 같은 거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보통 씹어 먹을 때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그런데 끈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딱 벌릴 때 힘을 많이 받게 되겠죠. 음식이 위아래가 안 벌어지게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약한 보철물들은 빠지게 될 수 있고 이런 큰어금니 위나 아래 큰어금니에 붙어있는 보철물들이 제일 많이 빠져요. 이럴 때 끈끈한 음식들을 씹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결과적으로 치아가 받는 힘도 세지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탕후루나 젤리 같은 것에 단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양치질을 먹고 바로 하지 않는다면 입안 구석구석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 너무 단단한 음식들. 사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가 이미 약간 흔들리고 힘을 못 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를 하자면 20대 때는 내가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었지만 잇몸이 안 좋아진 5, 60대에는 쌀 한 가마니를 들기
먹기가 힘드실 거잖아요. 치아도 20대 때와는 다르게 단단한 음식을 못 씹는 체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간장게장을 뻗쩍 씹어 먹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치아에 엄청난 과한 힘을 주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심해진다기보다는 염증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단단한 음식은 조금 피해주세요.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로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흡연과 음주가 되겠는데요. 사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잇몸 염증을 심하게 할 수 있다. 잇몸병을 악화시킨다. 술 같은 경우에도 염증을 악화시킨다. 모든 병에서 인과관계가 거의 정립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기 때문에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술과 담배는 조금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원장님, 방금은 잇몸 건강, 치아 건강을 망치는 음식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음식들도 있나요? 잇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비타민C는 사실 우리 잇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 콜라겐의 중요한 성분이기도 해서 비타민C가 많은 딸기나 베리류 같은 것을 드신다면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예전 가정 시간에 배웠는데, 예전에 선원들이 장기간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과일 같은 것들, 채소 같은 것들을 못 먹어서 비타민C가 부족할 때 괴혈병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잇몸이 붓고 피나고 하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비타민C가 충분한 음식은 잇몸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단 음식은 비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일에 들어간 단 성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과일에 들어간 단 성분은 사실 젤리나 사탕류에 있는 당과는 다르게 복합당일 거기 때문에 치아에서 분해가 되면서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잇몸 염증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칼슘과 인이 풍부한 음식. 사실 우리 치아가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멸치를 많이 먹는데 그 멸치가 치아에 있는 칼슘으로 대체가 되냐? 그건 아니겠죠. 몸에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 게 있지만, 사실 칼슘과 인은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뼈를 구성하는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멸치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추천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산화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장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 전신 건강에도 좋다, 이런 것들도 염증 반응을 줄이자라는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항산화 음식을 먹는 것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항산화 음식으로 추천을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이 녹차나 견과류가 있겠네요. 물론 견과류는 딱딱한 음식이기 때문에 치아 파절을 조심하신다면 저는 갈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산균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유산균은 보통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걸로 익숙하게 접하셨을 텐데요. 요즘은 구강 이익균을 더 늘리자, 장 건강과 똑같은 컨셉을 적용하기 위해서 입안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산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산균이 입안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음식만으로 내가 뭔가 잇몸병을 해결하겠다, 이거는 조금 과한 바람일 수는 있겠지만, 올바른 양치질과 치과를 멀리하지 않는 습관에 더불어서 좋은 식습관을 가지신다면 잇몸도 충분히 건강해지실 거라고 믿어요. 원장님, 근데 알코올이 세균을 죽여주잖아요. 네. 소주에 알코올이 들어가잖아요. 친구들 중에 소주로 가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진짜 효과 있는 거예요, 원장님? 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시대 이제 학생 때 동아리 모임을 해서 이제 회식을 해요. 그래서 술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발치해서 술 못 먹어요. 그럼 선배들이 야, 소주로 소독하는 거야? 이러면서 소주에 고춧가루 타는 거야? 뭐 이랬던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러고 술을 먹긴 했지만 그걸 소독 목적으로 먹은 건 아니고요. 소주에 있는 알코올 농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19로 우리 손소독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 소독제 보면 보통 70% 이렇게 되거든요. 70% 소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에탄올 성분이, 제가 일부러는 아니고 한번 점막에 대봤는데 탈수 현상이 정말 순식간에 나타나서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소주로 입안 소독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되지도 않아요. 술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원장님, 제가 여기저기 보다가 인사돌이나 이가탐보다도 프로폴리스로 가글을 하면 잇몸병이 더 좋아진다는 낭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프로폴리스 환자분들 자주 물어보시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소주보다는 나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환자분들이 왜 드시는지 알아보니까 프로폴리스의 장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하죠. 대표적으로 세균을 없애는 항균 작용이 있고 항염 작용,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은 구강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특정 세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시중에서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치약이나 아니면 스프레이, 구강 청결제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보거든요. 비행기 면세점 품목에도 있더라고요. 사실 프로폴리스가 포함된 치약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굳이 내가 어떤 치약을 고르는데 좀 더 좋은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고르는 거 저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프로폴리스 원액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제가 조금 트라우마를 가진 케이스가 있어서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제품들이 아니라 프로폴리스를 직접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쓰시는지 여쭤봤더니 프로폴리스를 이제 물에 섞어가지고 가글을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고 제가 물어보니 유튜브를 보고 이제 잇몸병이 사라진다, 뭐 잇몸에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먹고 널리 알려진 건강 보조 식품이기도 하고 하니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프로폴리스를 쓰세요 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캐닝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치아에 정말 지금으로 치면은 노란색 탕후루 껍질 같은 것이 모든 치아에 두껍게 코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스케일러 파워를 최대로 올려서 하더라도 깨지지가 않는 그런 노란 막이 붙어 있는 분을 봤는데 그분께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처음에는 물에 희석해서 쓰시다가 이제 약한 것 같으니까 프로폴리스 점점 많이 쓰신 거죠.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원액으로 쓰셨대요. 뭐 몇 달을 쓰셨다 이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그분의 이를 정상 색깔로 일단 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들었던 터라 너무 트라우마여서 환자분들께 프로폴리스를 굳이 쓰시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오늘은 잇몸 건강, 치아 건강에 나쁜 음식들 그리고 좋은 음식들 그러면서 PD님의 짧은 Q&A에 답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을 빼려면 음식을 먹어서 살을 뺄 수가 없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기본 칫솔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그 점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올바른 양치법과 함께 치과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항상 치과를 친근하게 생각하시면서 정기검진을 받으신다면 항상 건강한 잇몸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 음식이 잇몸에 좋대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영상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